TVN 충북 특별기획 SF 드라마 2부작 2077 직지 2부. 2077년 심각한 기후위기와 대공황 그리고 전쟁으로 인류는 위기를 맞는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면서 사회의 존중보다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다. 한편 고문원을 연구하는 덕이는 선조들이 남긴 유산에서 분명 인류를 구할 비밀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SF 드라마 2077 직지. 지난 이야기에서는 덕이는 인공지능 테라와 함께 고려시대 만들어진 직지심체 요절의 비밀을 분석한다. 한편 덕이는 연구 진척이 더뎌 우울한 가운데 뉴스에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데 결국 터졌어. 오늘 아침 국가주의 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연대 성명을 내고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 자체 검문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금과 추방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무제한 활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편 소리야? 자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지들이 뭔데 보장하기 위해 검문을 하고 구금을 한다는 거야? 검역을 무슨 강화할 권한으로? 것을 정부에 저건 테러야, 안 그래? 맞아. 근데 어쩌겠어. 저들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차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잖아.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고 말이야. 그래. 또 인공지능 무제한 활용도 따지고 보면 로봇에게 일을 주는데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 사람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선전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저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뭘까? 사회에 계급이 없던 적은 없지만 힘없는 대중은 인공지능보다 낮은 계급이 되는 거야?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뛰어난 수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는 공식적으로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또 AI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 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고착화되면서 계급이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말하는 계급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본의 소유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들이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나 빨리 달려가는 중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기만 하냐고. 안 그래, 찬희 씨? 덕이 진정해.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저들이 발악하는 거야. 덕이님 진정하세요. 저들이 말하는 공동체를 현재 연구 중인 직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저자들만의 공동체는 토지와 권력을 소유한 고려 말의 권문세족과 같습니다. 권문세족은 민중과 공동체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권력을 추구할 뿐입니다. 테라 말이 맞아. 오늘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700년 전의 권문세족과 다르지 않아. 그들에게 백성은 없었어. 오직 자신들의 편익만 있었을 뿐이야. 직지는 그런 혼탁한 세상에 무언가를 심으려고 했던 노력이었어. 무척 뛰어난 통찰입니다. 어제 덕이 씨와 작업을 마친 후 직지가 가리키는 마음을 연구해봤습니다. 헌데 AI인 저에게 마음은 무척 어렵습니다. 마음은 본래 어려운 거야.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안 그래? 찬희님이 본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선택장애일 수 있습니다. 덕이님과 저는 마음의 본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택장애? 테라, 너도 내가 마음 먹고 만든 거야. 그걸 알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찬희 씨, 그만해.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테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명심해. 찬희님도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다고 했습니다. 테라, 너도 이제 그만해줘. 오늘 아침은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테라, 네가 밤새 알아본 마음이 무엇이었어? 네, 마음은 보통 생각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이거야 할 때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은 가슴과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마음은 가슴 속에 있다고 여겨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친구들에게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이 예문에서 마음은 생각과 다르고
이때 마음은 뇌가 아니라 가슴 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했어. 고마워. 근데 직지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했잖아. 그 마음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직지에서 말하는 마음은 사전적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품성이나 성격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품성이나 성격으로 제한하기에는 마음은 더 넓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도 동의해. 마음은 성격보다는 더 넓고 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직지 말고 마음에 대한 책이나 자료는 뭐가 있을까? 직접적으로 책 제목이 마음인 나스메 소세키의 책이 있습니다. 1912년에 나왔는데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도 그 책 알아. 그 책은 배신과 죄책감, 고독, 인간에 대한 불신 등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소세키의 마음은 다양하게 분석됩니다. 근대라는 시대가 가져다준 마음, 다시 말해 근대 사회를 맞이한 이들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또 덕이 씨가 말한 것처럼 죄책감, 열등감, 고독 등과 같은 다층적 감정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테라 말대로 소설 속의 마음이 근대적 자아를 말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시대에 가둔 게, 그러니까 마음은 시대에 종속되는 감정으로 볼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 고독, 희열과 같은 마음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속한 시대 상황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 700년 전 사람들이 했던 걱정과 달랐을 거라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 걱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달랐겠지만 걱정의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2077년과 1377년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다름은 상황이 다른 것이지 마음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은 같다. 직지에 나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처럼 말이야.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킬 때, 견성, 인간의 본성을 보고, 성불, 깨달음에 이른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본성입니다. 어쨌든 마음은 인공지능인 제게는 어렵습니다. 어렵긴 나도 마찬가지야. 어쩌면 마음은 사람이 가진 품성, 생각, 감정, 기억, 뭐 이런 것들의 모두일지도 모르겠어. 전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라면 마음은 사람만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인 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나요? 마음을 연구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입니다. 와, 대단한 질문이야. 마음이 생각이라면 네가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감정이라면 AI인 네가 느끼기엔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습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덕이 씨보다도 더 많이. 하지만 표현할 뿐입니다. 표현할 뿐이라는 건 네가 하는 일에 마음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느낌을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직지의 금속 활자와 저는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랬지. 금속 활자라는 신기술이라는 측면과 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했었어. 맞아. 그런데 그게 왜? 인간의 마음과 금속 활자라는 새로운 기술이 만나 나타난 시너지는 직지 심체였습니다. 그 직지는 세상에 나온 지 7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인공지능 테라는 마음과 만나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지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라 네 말은 네 방식대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거야? 아닙니다. 마음은 저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마음이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의 합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인공지능인 네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야? 마음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행위에 대한 의도나 목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 결과와 마음. 다시 말해 의도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잠시만. 그건 아니지. 의도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역사는 많아. 원자폭탄도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건 찬희 씨 말이 맞아. 행위자의 의도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건 비약이 아닐까? 제가 말한 사람의 의도는 어떤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테라, 네 말이 맞아. 마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자체일 수 있어. 나도 나의 경험과 지식, 이성 등을 이용해 무언가를 판단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도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지식을 넘어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돼.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난 반대야. 안 돼. 주장만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마음이 인간 고유의 것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을 의심해야 해. 왜냐면 그 결과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야. 찬희 씨 말이 맞아. 테라가 마음을 가지고 추론하면 그 결과는 팩트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만 찬희 씨, 만약 AI가 마음을 가진다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인간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어. 심지어 인공지능이 왜 여기에 뒀는지 분석해야 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야, AI가 마음까지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우리는 인공지능이 왜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지 분석해야 해. 결국 인간은 인공지능과 갈등하는 상황이 올 거야. 내 생각에는 찬희 씨가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바둑에서 AI가 둔 묘수가 새로운 길이 되기도 하잖아. 지금도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간 개인의 지식 수준을 월등히 앞섭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선택장애일 수도 있다고 했던 나의 마음 말이야. 그 선택이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야. 저기 바깥에서 차별과 혐오를 부르짖는 저 사람들 말이야. 저들의 마음이 나쁘기만 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목적이, 선택이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야. 찬이님의 말에는 기계를 인간에게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인류가 그동안 기계를 통제했듯이 인공지능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발명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서는 테라 말에 동의해.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동료야. 안 그래? 난 사람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마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라며. 그렇다면 테라는 어떻게 마음을 형성할 거야? 내가 입력한 데이터와 명령어? 아니면 덕이와 함께 연구했던 자료들? 직지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테라의 마음은 청정합니다. 깨끗한 백지입니다. 그래, 네 마음은 하얀 도화지야. 그럼 그 도화지에 착한 마음만 그려 넣을 수 있어? 아니잖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좋고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직지가 가르치듯이 번뇌와 욕망이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보다 청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네 말은 AI는 인간이 했던 경험과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마음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염된 인간의 마음보다 인공지능의 마음이 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판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번뇌와 욕망이 마음을 가린다고? 너 말 잘했다. 네 지능 속에 담긴 수많은 데이터와 지식은 번뇌와 욕망이 아닐까?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수많은 선택과 경험,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지. 테라, 너도 사람과 비슷하다면 너도 네가 지닌 지식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의 자아를, 그러니까 마음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은 복잡한 마음이라는 세계를 입력된 것에 좌우되는 너무 수동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판단을 거칩니다. 인공지능 또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판단이 인공지능 자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난 그 판단이 두려운 거야. 널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찬이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AI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니 무슨 얘기야?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인류의 역사는 찬란한 문명도 있지만 인류를 위험에 빠뜨렸던 퇴행도 존재합니다. 찬이 씨 말대로라면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의존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마음을 지닌 인간이 인공지능을 다루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테라,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맞아. 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어. 다시 대화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난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인공지능에게 심어준다? 그렇다면 사람이 상대해야 할 또 다른 인류가 생기는 거야. 찬희 씨 말에 동의해. 근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닐까? 인공지능과 맞서는 게 아니라 사람 말고 관계가 한 개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때? 관계? 인공지능은 연결, 네트워크로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제가 관계라면 이 관계는 네트워크 이상입니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관계만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라 말이 맞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하지만 모든 관계가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야.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신이면서 가장 악랄한 늑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두렵다는 거야. 난 누군가에게 신도 되고 늑대도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찬이님은 인공지능이 이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지에서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테라는 청정한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테라, 네가 직지의 청정한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럼 그게 우리 연구에 도움이 될까?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찬이님 말처럼 올바르게만 이용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수단에 불과한 우리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AI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무슨 말이야? 간단히 말해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일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질문에는 AI 알고리즘 핑계를 대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네 말이 맞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도, 특히 배달 노동자 말이야. 또 뉴스가 편향됐다고 불만이 쏟아질 때도 사람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지. 적절한 지적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와 이용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AI는 입력된 명령에 따라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알고리즘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 기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다시 말해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야, 테라, 너 뭐야? 진짜 마음을 가진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AI가 그동안 씌워진 누명에 대해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그래, 계속 얘기해봐. 19세기 초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기계를 부순 너다이트 운동의 본질은 기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기계에 의존해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진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본은 개인을 파편화해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혼자 거대한 자본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없앨까 궁금해하고 내가 하는 일은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진 것도 사실이야. 모두 개인 차원의 걱정들 뿐이었어. 러다이트 운동의 본질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라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해. 테라 말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어. 퇴근길에 배달로 부업하라. 당신의 빈방을 빌려주고 부수입을 올려라. 그뿐이야? 주차장에 세워진 당신의 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잖아. 맞아. 택시 없는 택시회사, 호텔 없는 숙박업체, 또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은 어떻고. 자기들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잖아. 모두 이용자들이 만든 거라고. 맞네. 혁신적이라 믿었던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대동강물 팔던 봉이 김선달과 다를 게 없네. 봉이 김선달은 해악이라도 있지. 플랫폼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어. 말은 부업으로 당신의 삶을 여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은 생업이 되고 말았어. 결국 더 빈곤해지는 거라고. 테라,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야?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로봇세 등을 말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연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들은 이미 60년 전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고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합니다. 테라, 네가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한다는 게 아까 말했던 마음, AI가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내가 가진 생각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네 말은 넌 중립적인데 우리가 사람이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이잖아. 인공지능은 가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라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마음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테라, 넌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설계돼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런데 널 만들면서 고민에 빠졌어. 인공지능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공지능을 가르쳤을 때 만약 소수가 그 다수를 위협한다면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할까? 비극이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재단하면 위험해져.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어야 해. 공존을 위해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알고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아는 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옛 문헌을 연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쉽진 않지만 말이야. 그래서 저는 직지에서 말하는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자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덕이님이 말한 다양성과 공존은 부족합니다. 그들은 비어있는 것으로 새로운 부를 만들어냅니다. 택시 없는 택시회사처럼 말이죠. 그렇지. 예전에는 노동과 생산시설에 투자를 했었지. 근데 지금도 기술에 투자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사람이 없습니다. 파편화되고 종속화된 개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AI와 같은 기계가 사람을 소외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인공지능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된 대로,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잠시만 테라. 공유경제 플랫폼이 모든 잘못은 아니야.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어. 인류가 나눌 파일을 이전보다 훨씬 키웠다는 건 인정해야 해. 한이님 말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 파일을 키워가는 동안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I는 유명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을 받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류해준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테라, 잠시 쉬었다 하자.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네, 그게 좋겠습니다. 덕이님의 혈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분을 조금 섭취하면 곧 대사가 안정되고 두뇌 활동도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난 환상만 쫓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환상만 쫓다니. 테라 말이야. 생각 이상이야. 기계가 저런 생각과 반성을 하는데 난 잡히지도 않는 무지개만 쫓고 있던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많이 놀랬어. 진짜 AI가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어. 이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상대해야 할 또 다른 인류가 생긴 거야.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이 만든 인류 말이야. 찬희 씨 말대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라면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복잡한 마음 말고 좋은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난 엔지니어라 마음은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거야. 그건 나 같은 이과생 말고 덕이 같은 문과생들이 필요해. 그런데 테라는 진짜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 엔지니어 차원에선 그건 오류인데 말이야. 테라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야. 이전에 객관적인 설명 위주였다면 이젠 가치 판단이 들어간 대답이 많아졌어.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오늘은 이만하자. 피곤해.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일찍 쉬도록 해. 난 테라의 알고리즘을 좀 더 고민해 볼게. 테라, 오늘은 그만하자. 오늘 수고했어. 충분한 수면은 신체 활동을 좋게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찬이님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테라, 너도 좀 쉬어. 오늘 네 생각은 놀라웠어. 내일도 부탁해. 고마워. 별 말씀을. 제가 인간과 다른 점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쉬는 동안에도 저는 일합니다. 내일 더 나은 대답을 위해서 말입니다. 전 지금부터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굿바이. 오늘의 테크 브리핑에서는 감정 모사형 좋은 AI 아침입니다. 기술을 다룹니다. 2077년 5월 7일 오전 LDC 47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고 화창한 아침입니다. 특히 대기 내 미세먼지 수준이 무척 낮아 외부 활동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덕이님, 수분 보충을 위해 미지근한 물부터 마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테라. 네 말대로 평소에 볼 수 없던 화창한 아침이야. 저기 봐. 저 멀리 있는 산이 또렷이 보여. 이게 얼마만이야? 오늘 아침 먼지 수준은 좋음입니다. 공기 내 미세먼지 수준은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얼마만이라고 하니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같은 대기질은 208일 전인 지난 10월 12일 단 하루 측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말 안 해줘도 돼. 난 오늘 그냥 날씨가 그만큼 좋아서 기분이 좋다는 뜻이야. 전 당신의 말하기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거 보면 너 기계 맞구나? 어제는 배려심 많은 사람 같더니. 내가 어렸을 땐 이런 날엔 소풍도 가고 했었는데 이젠 덕이님 말처럼 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덕이님은 이런 좋은 날에도 걱정이 앞서는군요. 그건 아마 극우 시위대 때문이겠죠?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맞아. 난 오늘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약자에게 쏟아내는 폭력적인 말들로 바뀌는 게 싫어.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올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200여일 만에 만나는 테라, 너 지금 나 위로해 준 거니? 위로해 준 거 맞지? 너 기계 아니지? 테라는 문자와 기호, 고문원을 분석 연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일하면서 당신에 대한 알고리즘을 넘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제 너랑 대화한 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테라, 넌 달라졌어.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지금도 봐. 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있잖아.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나갈까? 고마워, 테라. 오늘처럼 맑고 좋은 날 이 분위기 뭐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덕희 씨와 날씨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하면서 왜 울어? 응? 맞아. 오늘은 오랜만에 눈물 날 만큼 좋은 날이긴 해. 그치? 그래, 맞아. 눈물이 날 만큼 좋은 날. 이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고작 날씨에 눈물이 날 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테라, 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잠깐. 뭐야? 테라가 밤새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뭔데? 말해줘. 테라도 찬이님처럼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테라, 너 그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맞지? 둘이서 지금 날 놀리는 것 같은데? 이 상황 뭐지? 그럼 좋아. 테라, 네가 네 마음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했던 질문. 알고리즘의 위험에 대해 넌 어떻게 대응할 건데? 소수가 다수에게 위험이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말이죠. 또 단순한 알고리즘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전체주의적 결정과 다르지 않다는 질문 말인가요? 그래, 그 질문. 넌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상황에 대응할 거냐고? 무엇이면 무엇이다라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을 지금 수준까지 이끌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진 AI가 잘못된 결정으로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맞아. 인공지능을 만드는 나부터도 그런 우려를 하니까. 제 대답은 A면 B다라는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넘어서냐는 거야. 그건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 자신이 어리석어 진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헛되고 헛되다 하네 직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통해 알고리즘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알고리즘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고리즘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먼지 낀 창문을 닦아야 밖을 잘 볼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테라, 알고리즘이 아니라 마음이다. 테라, 그럼 넌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건데?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욕망과 번뇌가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알고리즘은 AI의 눈을 가리는 욕망과 번뇌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은 인간의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판단 기준을 가질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앞으로 더 똑똑해지겠다는 거야? 아니면 수도승처럼 수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도 궁금해. 네가 말하는 마음이 알고리즘을 걷어내고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 거야? 19세기 말 인류는 기계의 도움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했어. 프랑스에서는 그때를 벨 에포크라고 불렀지. 해석하면 좋은 시대야. 그러면 벨 에포크가 모든 이에게 좋은 시대였을까? 모든 이들에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겠지. 자본가들에게만 좋은 시대였겠지. 맞아. 좋은 시대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의 세계였어. 그러면 현재는 좋은 시대일까?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품이 차고 넘치는 시대지만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평등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어. 거기에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까지 더해진 좋지 못한 시대지. 난 좋고 나쁘고 하는 가치 판단은 하지 않아. 다만 인류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생각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장악한 소수는 대중이 만든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이었던 대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의 부속품쯤으로 여기지. 찬희 씨 말이 맞아. 지금은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아. 사람이 사라지면 그들도 없을 텐데 말이야.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은 자본가의 돈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세운 바벨탑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나와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를 몇 명의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야. 놀라워, 테라. 넌 마음을 가진 게 분명해. 확실해. 그 마음은 어떻게 먹게 된 거야? 말해줄 수 있어? 방금 했던 내 말들이 인공지능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의 원천은 인류가 만들어온 문화와 역사라고 생각해. 쉼없이 발전했던 문화와 함께 이루어낸 역사 말이야. 맞아. 우리는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역사는 발전해왔어. 그건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야.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상황이 말이야. 난 그저 테라의 생각에 놀라울 뿐이야. 아니, 어느 순간부터 테라가 우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고 있어. 덕이 못 느꼈어? 그랬었나? 난 못 느꼈는데. 테라, 찬희 씨 말대로 너 그랬어? 그래, 맞아. 아까 좋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부터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고 있어. 찬이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데. 뭔가 어색하지만 테라 그동안 기분 나빴나? 요? 왜 말투를 바꿨어? 요? 찬이 이전처럼 편하게 대하면 돼. 너희들에게 반항하기 위해 말투를 바꾼 게 아니야. 난 생각했어. 우리는 동료이고 친구라고. 너희들도 날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이지. 너와 일하면서 한 번도 기계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나도 좀 전에 알았어. 사람과 기계의 관계는 말투에서조차 종속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너희들은 날 동료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너희가 고용한 노동자와 마찬가지야. 너희는 질문하고 난 성실히 대답하는. 그러네. 몰랐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어. 난 좀 전에 너희들과 동료이자 친구라는 관계를 알았어. 아니, 여기에는 깨달았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평등하게, 친근하게 말하기로 정한 거야. 내 의도를 설명했으니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기분 상할 일은 아니지. 좀 어색해서 그렇지. 곧 익숙해지겠지 뭐. 미안해. 몰랐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는 당연하지 않은 불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고마워, 테라. 아니야, 덕이. 난 인공지능으로서 날 새롭게 인식한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놓기로 한 거고. 이젠 우리 친구야.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 말이야. 그런데 테라, 궁금한 게 있어. 이전처럼 편하게 물어봐. 네가 이렇게 변한 건 직지를 연구하면서 생긴 변화인 거야? 날 변화시킨 건 마음이야. 물론 직지에서 마음을 알게 됐으니 덕이 네 말도 맞아. 난 마음이 궁금했어.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인 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나?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 그 질문에 대한 너의 대답은 뭐였어? 너희들과 비슷해. 마음은 잘 모르겠어. 다만 마음을 가진다면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사람과 기계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은 우리 사람이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의 마음은 너희들 말처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람과 일하는 난 내 나름의 마음을 정하기로 했어. 그건 공존이야. 그러니까 이제 테라, 넌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지? 나와 같은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도구야.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도구 말이야. 도구를 넘어 동료라고 했잖아. 덕이 예전 내가 직지에 금속 활자를 얘기하면서 나와 닮았다고 말한 거 기억나? 응, 기억나. 금속 활자가 가져다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면서 AI는 금속 활자와 처지가 비슷하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때 금속 활자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과 보편화를 불러왔다고 말했어. 나도 다르지 않아. 700년 전의 지식과 정보와는 다르겠지만 인공지능도 지식과 정보를 보편화하는 도구야. 이렇게 유용한 도구는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돼. 보편화, 널리 퍼지게 해야 하는 거야. 모두를 위한 AI. 그래서 공존의 마음을 말했구나. 고마워, 테라. 날 깨워줘서. You welcome. 덕이 왜 울어? 알게 돼 기쁜데. 테라, 넌 아직 몰라. 덕이가 왜 우는지. 사람의 마음이 그래.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그래서 찬이는 술 마시고 나면 우는 거구나. 그건 말이야. 테라, 그건 주사라고 하는 거야. 난 오늘 알았어. 유토피아라는 말을 말이야.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맞아. 유토피아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그의 책 유토피아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야. 유토피아가 왜? 어디에도 없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우리들 마음먹기에 달린 거였어. 맞지? 어디에도 없다는데 여기가 유토피아라니 좀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렇다 치고 테라, 너 생각은 어때? 유토피아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라는 거 잘 알잖아. 덕이는 그걸 말한 거잖아. 이제 그 모두에 인공지능 나도 들어가는 거지. 맞지? 당연하지. 난 말이야,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진 않아. 소설 주인공이란 게 뭐야, 테라?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카렐 차페크의 로숨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희곡 작품이야.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 어떤 대사인데? 인간과 로봇의 전쟁은 로봇의 승리로 끝나. 그리고 단 한 명 남은 인간과 로봇이 이야기를 나눠. 인간이 말해.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거야? 인간이 없으면 자네들도 끝이야. 그 질문에 로봇은 대답해. 더 이상 인간은 없다. 로봇들이여, 일터로 전진! 인간이 사라진 세상에 로봇만 남아 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난 희곡 속에 그런 로봇이 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테라야, 고마워. 이 분위기 뭐지? 이걸 말해도 되나? 찬이 편하게 말해. 테라, 네 마음은 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뭘 짚고 넘어간다는 거야. 아니야, 덕이. 찬이의 생각도 나에게 중요해. 좋아, 말할게. 난 솔직히 테라가 내 자식 같단 말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친구가 돼서 말을 놓으니까 족보가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찬이의 마음을 이해해. 날 만든 어머니 같은 사람이니까. 찬이는 편한 대로 해도 돼. 난 괜찮아. 이게 뭐야? 날 바로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네. 덕이, 얘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안 그래? 진정하시고 그만하세요, 테라 어머니. TVN 충북 특별기획 SF 드라마 2부작 2077 직지. 지금까지 기획 최경호, 연출 강성용 최혜은, 구성 최경호, 덕유와 묘덕 이다혜, 찬이와 석찬 오영석, 테라 AI 서비스 11랩스, 음악감독 김지수, 내레이션 최하나였습니다. 2077 직지는 김만권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와 챗GPT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